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총선이 이제 6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된 룰, 그러니까 규칙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거구 획정 문제가 최대 관심사지요. 전라북도에서는 의석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선거구는 어떻게 재편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의석수의 최소화 방안,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 문제,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당내 공천 방식으로 거론되던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도는 앞날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시사진단 오늘은 총선 룰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김윤덕입니다. 자, 새누리당 전주 덕진당협위원장 맡고 계시는 나경균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경균입니다. 익산 참여연대의 이상민 사무처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과 관련된 짤막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오리무중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공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자는 주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비례대표 축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농촌 지역 의원들은 농촌 지역구 사수를 외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소 1석, 최대 2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 의석수가 줄어들 경우 그렇지 않아도 왜소한 전라북도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역 의원 간 명운을 건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구가 해체 통합되면 현역 의원 간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공천 방식도 불투명하다.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경쟁 규칙에 해당하는 총선 룰. 국민을 위한, 전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선거가 이제 6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 법정 시한 내에 이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인데요. 이런 상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한 분씩 좀 총론을 좀 한번 얘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정치권 밖에 계신 분부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10월 13일을 지키지 못하고 넘겼습니다. 아마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 정계특위에서 정치적 활동들을 제대로 많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국회가 어떤 룰을, 내부도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많은 것들을 위임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 정계특위가 보다 더 합의와 조율을 끝내놨어야 그 다음 작업이 되는데 우선적 작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제 그 날짜는 정해놨지만 사실은 뭐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 날짜에 대해서 또 너무 조바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날짜를 빨리 정할수록 뭐 도움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늦춰도 현역에게는 특별히 불리할 게 없고 욕은 좀 먹지만 예. 근데 충분히 그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선거획정위원회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과거는 과거고요. 네. 이게 가급적 빨리 그 룰이 좀 정해져야 이거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을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룰이 빨리 만드는 건 누구나 다 예측할 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그 룰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해관계가 어떤 합의라든가 개혁의 정신보다 지금은 더 우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역 간의 이해관계 아니면 정당 간의 이해관계 요 관계가 맞물려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개혁보다 혹은 선거 일정보다 훨씬 더 우선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우선적 가치를 어떻게 좀 버릴 것인가? 예. 즉 이해관계를 버릴 건가? 이게 곧 개혁의 시작이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치적 이력을 본다면 모든 선거는 대부분 최종적으로 한 2달 전까지는 끌고 가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선거의 그동안의 그 캐리어들, 경력들로 봐서는 이번 또 상당 부분 진통이 끌고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예측됩니다. 이럴 때 이제 새정연과 새누리당 정말 막후나 아니면 대타협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봐서는 뭐 대타협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얻는 것과 잃는 것의 문제 속에서 잃는 것에 대해서 예. 보다 많은 것들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이해관계의 갈등 속에서 예. 얻는 게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상당 부분 진통이 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과거의 예를 보면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야 이 선거 규칙이, 선거 룰이 정해졌던 그런 역사를 봐서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말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보다는 개혁에 우선을 둬서 일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소장님. 이제 저는 앞에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보다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제 판결에 의해서 선거제도를 좀 근본적으로 좀 선진적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이 논점이 어떤 지역구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 대표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제 지역구 문제가 계속 크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예. 이해관계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양당 구조에 의해서 거의 정치가 많은 질곡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정치적 다양성이나 다양한 어떤 국민의 대표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동안 계속 있었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양당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특히 지역주의에 근거한 이런 어떤 독점적 그런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절대 이걸 내려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어쨌든 비례대표를 확대를 해서 예. 어쨌든 이 정치가 국민의 다양한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예.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지역구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서 어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금 그 양당에서 합의한 어떤 기본적인 틀, 정수라고 하죠. 의원수를 딱 300명으로 정해 놓으니까 예. 어쨌든 한 치 앞도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할 만한 여력들이 예. 지금 별로 없는 상태다. 예. 어떤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떤 누가 독배를 마실 거냐 이제 이런 예.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 현재의 어떤 정치를 어떤 긴 안목 속에서 변화시키려면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라고 예. 하는 이 요구에 먼저 응답을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지역구 획정 문제랄지 이제 이런 문제가 가야 되는데 예.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끌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예. 어떻게 하면 어떤 기득권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떤 일방적으로 논의가 가고 있어서 지금 논의에서 과연 국민들이
어떤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예. 양당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반영할 건가라고 하는 기득권 문제로 온통 어쨌든 이야기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혐오랄지 불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기존 정당들이 잘 활용을 해서 또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방편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의에 과연 국민들은 어떤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지금의 모습이랄지 논의 방향이 너무나 희망을 예, 예. 주지 못하고 있다. 예, 예. 네, 이런 차원에서 예. 어쨌든 큰 어떤 변화가 요구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힘으로 강제를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예.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구체화시키면 뭐 비례대표자라든지 의원 정수의 확대 등이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거의 뭐 확인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그 부분은 딱 정수를 알겠습니다. 묶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예. 보니까 이제 출로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 문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경규 의원님 말씀 듣고 하시죠. 아하. 예, 예. 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사실 선거구 획정의 3개월간 헛바퀴는 이미 애견된 실패였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과 시민단체가 염려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김대년 그 선거구 획정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번 일은 오히려 여야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야 정치권이 모두 직무유기를 한 탓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에 쉽게 해서 획정의 가이드라인격인 획정 기준을 갖다가 국회에서 마련해가지고 획정위에 넘겨줬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문제랄지 선거 제도랄지 공천 관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힘을 쏟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대표들이 오히려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하나 재밌는 제가 저기를 봤어요. 어느 예. 언론을 보는데 한국 대학신문에서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가장 대한민국에서 불신받는 집단이 정치 집단이었어요. 예. 그게 85.7%를 받았고 예. 4.3%가 사업가, 그다음에 3.9%가 언론진으로 나왔는데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치 개혁의 주체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 개혁에 막힘 들이드는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평소에도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그런 어떤 그 집단인 걸 알았습니다만 이렇게까지 85.7%까지 받았다는 예. 것은 예.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국 모두가 예. 국민 앞에 참여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는 여당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아예 일부 저는 여야 뭐 갈 거 없죠. 예. 서로가 예. 어떤 힘겨루기 위해서 예. 그런 예견된 상황을 갖다 마련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덕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예, 먼저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뭐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 여야 정치권의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여야가 양비론적으로 비판받는 건 저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정개특위 과정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바꿨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2대 1이 되었을 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축소될 것이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지켜내야 된다. 크게 보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볼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를 지켜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이 망국적인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서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선이 되고 또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당선이 되는 그러한 정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했던 두 가지 가장 큰 과업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뜻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위 말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비례대표를 과감히 늘려서 100석으로 해서 정원 300석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선관위가 입장이 발표됐거든요. 예. 저희는 그 문제에 적극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안을 받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어들 경우에 사실상 국회 내부는 굉장한 혼선이 치러질 겁니다. 예. 그런 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감수하고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가지고 저는 새정치민주화의 노력이 해왔고, 근데 저는 일관되게 새누리당에서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역으로 테이블에 앉지도 않았다. 예. 어떤 논의 자체를 피해버렸고,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 그 책임성도 없는 비례대표 국회를 줄여서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굉장히 어떤 인스턴트와 같은 저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과정이 저는 선거국획정위원회가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중요한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는 여야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양상은 여야가 대립하는 구도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도시권 국회의원과 농촌권 국회의원의 대립, 크게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대립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과정, 논의 과정에서 제가 굉장한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의석수 지키려는 게 모든 게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것만 절대 선이냐. 저한테 그런 비판이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의석수가 10개가 되면 모르겠지만 9개가 되는 순간 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예. 그리고 9석이 되는 상황에 어떤 그 정개특위 차원 논의는 없다, 나하고는. 제가 배수인을 쳤거든요. 그래서 괜히 고성이 오고 갔어요, 사실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재 전라북도 의석수가 11석인데 전주 3석, 익산 2석, 군산 1석 해서 6석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서 현재는 5명을 뽑고 있는데 이게 3명을 뽑는 선거로 가게 된다면 예. 이건 어떤 정치 개혁이고 많은 걸 떠나서 전라북도라고 하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생존의 문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석 주느냐 1석 주느냐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논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두 마리 토끼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저는 논의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싸워서라도 관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나경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윤덕 의원님께서 정개특위 유일한 우리 전북 의원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신 게 되었을 텐데 아마 그 장벽이 높았을 거라고 저도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만은 우선 놓여 있는 현실을 놓고 보면은 저는 답은 딱 나와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지 않아도 그 획정위가 시한을 넘겼는데 11월 13일까지가 정개특위의 시한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자칫 넘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계바늘을 자꾸 뒤로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왜냐하면은 이미 답안이 나와 있다는 것은 큰 틀에서 이 획정위의 대전제는 자, 헌재에서 인구 상하향 편차 2대1은 유연이다. 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야 합의된 것이 현재 300인의 의원수를 갖다가 동결하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큰 전제를 놓고 본다면은 결국은 300인 선에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와 어떤 비율 문제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이 여당과 야당이 똑같이 주장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농어촌 지역을 지키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건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300석에서 농어촌 지역을 그대로 지키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비례대표를 줄여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을 갖다 존중하고 여야 합의의 결과를 갖다 도출해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그 과가 우리 새누리당에 많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는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새정년 쪽에서는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 예. 그리고 지역구, 농어촌 지역구도 줄일 수 없다. 예. 그러면 이건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논리에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율배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런 저기를 하려면은 국민 여론을 위해서 결국은 지역구, 의원 수를 증가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쟁점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그 문제는 생각합니다.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네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선정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했던 분, 뭔가 전자를 전공, 이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입성하게 된 거죠. 저는 권역별 비례대 도입된다면 저는 지역에서 활동한 분들이 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100석 정도 하면 더 여유가 있겠지만 현재 쉬운 예석 범위에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게 된다면 저는 지역에서 활동한 분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농촌 지역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전라북도가 246석의 지역구 의석 속에서 10석으로 9석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제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사실상 10석, 11석이 오히려 지켜진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어지고 더군다나 영원한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시키는 걸로 활용이 된다면 예. 얼마든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예.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결단하면 되는 문제다. 예. 또 하나는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궁극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 전라북도 9석이 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제가 문재인 당대표하고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이제 예. 했습니다. 간략하게 그 좀 자리에서 보여주시죠. 예.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마저도 물 건너가고 최종 마지막이 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전라북도 10석을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 예. 그렇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해결해야 된다면 예. 저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다만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번 20대 총선 준비하는 선거구 문제는 농어촌 대표성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망국적인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저는 정치권의 분명한 과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잠깐만요. 짧게 하시고 반론하겠습니다. 이상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 의원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떤 제도에 있어서 지고지순한 제도나 금과 옥죄 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문제는 물론 순기능을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표 최소화랄지 또는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지역 정치 활성화라는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반해서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놓여 있는 시점에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국민 여론이 대다수 여론이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나간다고 지금 증언을 갖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은 사실상 증원수를 늘려가지고 비례대표를 아까 지역구를 200석 그리고 비례대표를 100석이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현재 있는 증원 쉬운 내석. 쉬운 내석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국민들에게 쟁점을 갖다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소위 독일 정당명부식을 예, 갖다가 좀 변종한 건데 예. 독일과 우리나라와는 어찌 보면은 정치 환경이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소위 연방제에다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집권제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의제는 지역구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지키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오히려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더 좀 감소된다. 예.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은 브라질이나 스위스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쟁점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론을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85.7%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어진 여건 속에 11월 13일의 정개특위 기한을 맞춰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룰을 정하고 다시 신뢰를 받는 그런 어떤 정치인이 된 다음에 21대에서 예,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야기 안 치더라도 예. 국민들이 스스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예. 이제 가자라는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여야가
정치 불신의 주체인데, 자, 그래서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자, 국민들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가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은 없느냐? 지금 현재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묻고 의원을 늘리되 그 예산을 묶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에 나왔던 안이죠. 예. 그래서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제가 그렇습니다. 300명 합의했다. 그럼 국민들이 합의했습니까? 여야가 합의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데, 자, 여야가 딱 그건 합의해놓고 그 문제를 원칙처럼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문제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이 논의에 국민들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되려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선거구 획정 문제, 그 지역구 문제는 정말 굉장히 사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자,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이게 예. 현재 구도에서 가능하냐? 예.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냐라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뭔가 대안의 폭을 만들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 국민의 정서가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혈세만 낭비한다. 그러면 혈세의 낭비의 범위를 예. 현재 구조 속에서 묶고 예. 의원 정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그 예산 내에서 이걸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야가 그런 마음으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계속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여론조 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총액을 묻고 의석수를 늘리는 건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 300석 고정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국민들의 요구를 저는 왜곡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300석 의석을 고정한 여야의 합의는 예. 저는 당연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300석 고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예. 다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갈 거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더 이상 영남과 호남에서 경쟁이 없는, 그러니까 여야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정치가 존재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저는 경쟁이 있는 영호남 정치를 보여주는 게 맞다. 그렇다면 현재 구조에서 비례대표 권역별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진입할 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적 제도 개혁이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발을 딛는 그런 결정을 정치권이 예. 해줘야 되는 거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예.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면서 예. 의석수 늘려서 하면 더 편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 예, 이상임 차장님 의논인 한번 더 겁니다.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론조사 통계는 제가 예. 듣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반박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저는 어쨌든 현재 국회의원들이 세비 내지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절하냐라고 하는 인식에 있어서는 많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 보편적 정서인데, 예.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온 통계인지를 몰라서, 예, 일단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어떤 비례대표의 의석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 획정 문제 때문에 어떤 지역의 대표성, 특히 이제 농어촌에 대한 대표성 문제 때문에 예. 어떤 갈등이 첨예하고요. 이 문제도 한편으로 있고, 또한 그리고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을 했을 때 그런 그런 지역 정치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망국적인 그런 폐해들을 해소하려면 일정한 비례대표의 어떤 의석수가 더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예. 같이 양존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 의원 정수 문제를 어쨌든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과정에 놓고 알겠습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지역구를 확실히 양보를 해서 선관위에서 얘기했듯이 200대 100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예. 굳이 의원 정수 늘릴 이유가 없겠죠.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 전혀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예. 김인덕 의원님께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구분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 저는 우리 이상민 시장님 말씀하신
300명을 고정시키고 200명, 100명의 구조를 만드는 선관위 안을 정치권이 받아야 된다. 네. 여야가 안 받고 있다면 여야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고 예. 의원들끼리 그 경쟁을 직접 하게 되는 구조를 감수하고서라도 예. 지역구 200석 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의 성과가 실제 나타날 수 있는 100석의 권역비례를 한다면 예. 하겠다는 거죠. 자, 아까 방금 공은 새누리당에 있다는 말씀인데, 겁니다. 예. 그 김인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300석 현 정원에 대한 그 증감을 원치 않는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을 했고 아마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꼭 그 권역별 비례대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히려 농어촌 특별 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제 문제를 갖다가 대안으로 제시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갖다 비례대표 극복하고 할당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예. 비례대표 농어촌 할당제. 전략 지역 비례대표 할당제.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략적이라는 것은 예. 소위 농어촌 지역이 지금 현재 예. 문제가 되니까요. 예. 지금까지 비례대표 여야를 공히 보면은 전문성과 직능성을 갖다가 두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존재하는데 예.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임무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은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비례대표 특정 그 당의 지도부에 예. 입맛에 맞게끔 많이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뭐 예. 꼭 어디라고 내가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예. 이건 전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비례대표의 본래 고유의 임무인 기능인 전문성과 직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임기 중에 새로운 어떤 지역구를 넘지 보면서 예. 재선 도전을 위해서 오히려 그 당 대표날지 당 지도부의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그러느니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를 갖다가 오히려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예. 소위 예를 들자면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 몇 석을 갖다가 배려를 하고 알겠습니다. 새정년 예. 쪽에서는 뭐 저쪽 경남 쪽에 몇 석을 갖다 비례대표를 사전에 배려를 해서 당선권 아래 주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전략적인 어떤 그 비례대표 예. 할당제를 갖다가 도입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기회가 좀 많이 없으셨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뭐 농어촌 비례대표 할당제를 하신다고 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저는 권역별 비례라고 예, 봅니다. 예, 예. 기왕이면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할당을 주는 것보다는 그걸 제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새정연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가 좋은 제도라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얻기 위해서 새정연이 지금 공여당에 이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여당이 가기 전까지 그럼 타협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정치 기술적인 면에서 새정연이 좀 조급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300석을 국민 여론을 너무 의식하면서 너무 빨리 결정함에 따라서 출구 전략이 없었게 만들어졌고, 오히려 300석에서 좀 국민의 질타를 받더라도 많은 정치학자들은 우리나라 의석수가 적다는 건 다 누구나 공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서 새정연과 뭐 또 다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좋은 돌파구를 가졌고 됐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게 어렵게 된 상황을 스스로가 미리 먼저 만들었다. 즉 전략적인 그 합의나 도출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수가 너무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54석 이건 이 안에서라도 저는 권역별 비례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안에서라도 지금 지역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 정치에 비해서 지역 정치가 죽어 있고, 이런 지역 정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걸 통해서 사표 방지와 우리 지역의 많은 관심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틀이 되거든요. 예. 그럼 54석 내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그건 나중에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하고 나서 이게 예. 필요하다 그러면 100석으로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100석 정도 되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는 54석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럼 새정연에서 정말 끌어낼 건가? 예. 그럼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방법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의 카드를 상당 부분 저는 이제 합의를 늦게 끌고 가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합의는 사실 야당이 더 키를 쥐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막 결정적인 수에서 총회로 간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 그래서 정개특위라든가 이런 구조 속에서 간다면은 목소리는 훨씬 더 야당이 많이 낼 수 있다 보면 예. 이 틀 속에서 조금 더 새정인이 좀 분발을 해서 이 합의를 좀 끌어내는 이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 장치를 좀 김인덕 의원께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어떻게 끌어내실지는 예. 우리가 좀 관전을 좀 그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서 그 가끔 하는 얘기를 보면 그 비례대표 수를 54석보다 좀 줄이더라도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그 비례대표 수를 좀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을 좀 논의할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저희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 이기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시인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 안 됐으니까. 근데 다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건 저희는 아까 말했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그렇게 해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수행한다고 했거든요.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여론의 문매를 맞는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중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현재 상태에서 제가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냐면 권역별 비례대표자만 한다면 예.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다 합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석수 권역별 비례대표 54석도 힘들다면 줄여서라도 한다면 하자, 예를 들면. 예, 예.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자가 갖는 그만큼의 어떤 위력, 예. 그만큼의 효과가 예.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걸 저는 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예. 저희도 그렇고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오픈 프라임을 받을 정도니까 예. 의석수 몇 개 줄어든 것까지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새누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그 어떤 방식이라도 정말 예. 이 한 발짝을 못 뛰면 반 발짝이라도 뛸 수 있는 거라면 예.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수행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공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제가 네, 말씀드린 그러면서 것처럼, 예, 한번 제가 더 말씀드렸던 하겠습니다. 것처럼 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연합 지도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네. 여기 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 오픈 예. 프라이머리 이제 말씀 이제 하셨으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이 합의를 끌어내가는 중요한 축이 의원 수 정수에서 이제 합의를 한번 끌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축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김무성 대표한테 끌려간 느낌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김무성 대표가 그럼 왔다면은 최정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느닷없는 또 합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마지막 키가 오픈 프라이머리 저는 같아요. 근데 그게, 새정연에서 당론이 일정 부분 조금 더디게 있는데, 이 합의를 너무 빨리 이끌어내면서 이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합의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황 본다면은, 이게, 좀 새정연에 대한 아쉬움이에요. 이제 애정과 갖고 아쉬움인데, 그런 면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게 힘이 약하다. 특히 지도부가.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정규특위에 바람빼기나 해버렸잖아요. 예.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지도부가 전략과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예. 좀 알겠습니다. 합의의 묘를 좀 찾아냈으면 현실과 좋겠다. 협상과 전략을 하다 보면 막 하실 말씀도 많을 겁니다. 아마 예. 제가 현실과 이상 사이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자주 이제 뭐 네 탓 내 탓을 좀 공방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이 현실을 갖다 좀 직시해 보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두에 선거구 획정위회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헌일 없이 정말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월 13일까지가 정개특위의 기간 예. 결정 예. 기간이 주어졌습니까? 지금 예. 채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어진 여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상하연선 2대1 그다음에 여야 합의에서 300인 의원 정수 동결 이 안에서 어떤 답이 좀 나와야 되지. 예. 새로운 제도를 갖다 도입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란을 갖다가 야기시키면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정치권은 야 봐라. 니네들 전략적으로 신임 예. 진출을 막기 위해서 17대도 2달 남겨놓고 2월 27일 날 제가 알기로는 2월 27일 날 획정이 결정이 됐고 예. 18대 때는 2월 15일 날 19대 때는 2월 17일 날 예. 17, 18, 19대가 전부 다 선거 한 2달 정도 남겨놓고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20대만큼은 여야 공이
분명하게 약속된 시한을 지킨다라고 약속이 공의합니다만은 이것 자체 하나 가지고도 지금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 의석수 한두 석 갖고도 지금 몇 개월이 공정이 됐는데 예. 큰 틀에 있어서 그런 제도랄지 선거 룰을 갖다 가지고 한 달 이내 저는 이루어질 수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이 내에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나경원 주어진 여건이라는 예.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이 결정만 하면 예. 권역별 비례대표 할 시간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자꾸 제가 그런 그러니까 말씀 새누리당이 그걸 인정해야죠. 내 탓을 갖다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우리 김 의원님 생각은 그렇지만은 야당 지도부에서도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이러세요. 어떻든 간에. 권역별 300인 아니 그러니까 300명 국회 의석을 늘리자는 게 거. 아니에요. 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300인 국회의원 의석을 픽스하고 그리고 54석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론은 그렇지만 실질적 현실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실시하려면은 비례대표 100석 이상은 100석 정도는 가져야 할 수 있는 여가.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건 아시다시피 전문성과 직능성을 갖다 가지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 각 쿼터별로 지역별로 다 나눠준다면은 본래 비례대표 의미가 없죠. 전라북도 물론. 지역에요. 아니, 얼마든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 중심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물론 전라북도에 인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있죠. 본래 당연히 비례대표 있습니다. 의미의 우리 전북의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 저기에서 본다면은 예. 그건 또 우리 전북만의 생각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이 예, 짧게 좀 부탁드려야 예.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세정위원이 그런 어떤 중앙선관위 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입장에 동의했고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세정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어쨌든 지역구 의석을 좀 늘어나고 비례대표가 줄는 문제가 거의 이제 불가피한 문제처럼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게 지금 어떤 이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지금 어떤 당리당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당에 어떤 제도가 유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이 되면 지금 새누리당이 불리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작용을 해서 반대는 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저희는 시도해보지도 않았고요. 많은 어떤 역사적 경험이나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지역주의 거기에 어쨌든 어떤 독점적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검증되지 않았다? 아직 안 해봤으니까 어떤 제도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 자체를 아까 우리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비례대표 테이블에 앉으려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협의 예. 과정에. 예. 지금 그 지도부가 얘기하는 건 새누리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건 아예 그 논의 자체는 무조건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농어촌 예. 지역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하자. 이 예.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어쨌든 새누리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이 좀 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수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요구를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뭔가 현실적 타협책도 나오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구를 이제 새누리당은 늘리자고 하는데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전라북도 의석수가 지금 현재 11석에서 10석이 될 거냐, 9석이 될 건가, 이게 상당히 좀 관심사입니다. 2석 정도 더 줄어서 9석이 될 가능성 전혀 배제해도 되는 겁니까? 전혀 배제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당 대표하고 저희 전라북도 정치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예. 전라북도 의석수 10석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예. 하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지키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단순히 경우수만 보자면 이건 좀 제가 약간 앞서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례대표 4석만 줄이면 예를 들면 전라북도 국회의원 10석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다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인 의석수 평균 인구수에 기초한 어떤 인구 의석수 정할 때 예. 저는
농촌권 4석 늘리자고 수도권 9석 늘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2대1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법리적인 방을 지켜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우리나라 장래를 볼 때 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석수를 지켜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법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고 했을 때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예. 반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한 농어촌 최고의 목표는 120점짜리는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지켜내고 수도권 지역의 의석수 늘어나는 걸 최소한 방어해내고 예. 이것조차 안 된다. 예. 그럼 어쩔 수 없죠. 농어촌 지역 늘어나면서 수도권 늘어나는 거 이렇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를 감수하는 거고요. 최악은 예. 헌법재판소의 2대1 결정이 그대로 관철돼서 예. 어떤 인구 대표성만 따져진 그런 의석수가 관철되는 게 저는 최악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적 과정으로 보자면 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번 선거 획정 과정에서 저는 전라북도 국회의원으로서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의석수가 지켜지는 것보다 더 우선한 선은 없다. 예.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뭐 일단 뭐 예. 동의하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게 이야기를 좀 내려본다면요. 예. 뭐 벌써 이제 짧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읍, 남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세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 이런 점에서 조금 더 기득권, 지역 내 기득권도 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우선돼야 될 것이다. 이게 없으면 결국 9석 가거든요. 그러면 그 9석 가면 전라북 정치인들은 다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이 좀 더 자기를 내려놓으려는 이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전라북도 의석수가 10석으로 결정되는 조건에서 그 지역 내 이게 조그맣지만 소지역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예. 이미 약속이 철저히 돼 있습니다. 그건. 예. 예. 아마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자기 걸 챙기려는 국회의원이 나올 경우에는 예. 상당한 지탄을 예. 받을 거다. 뭐 벌써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획정위한테 많은 안들을 넣고 있다 이렇게 벌써 들리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들이 손을 쓰고 있다 이런 예. 걸 본다면 뭐 정개특 위원이기 때문에 좀 더 예. 그 관찰을 좀 더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의원님께서 뭐 혼자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요, 뭐 9석 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은 상당히 유안이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오늘 토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야의 줄다리기처럼 이 상당히 그 들여다볼수록 좀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답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민 소장님 좀 부족했던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다시 공이 정계 특위로 이제 갔는데요. 예. 우리 이제 김인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일 수 있다. 특히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그런 문제가 관철이 됐을 때 지역 정치에 대한 발전이라고 하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 20대 총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도민들의 정치적 희망은 무엇일까?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지역 정치 발전에 기틀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해서 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경환 교수님. 예. 이번 선거의 획정위원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들은 저는 지역 정치의 다시 복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속에서 지역이 새로운 정치의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이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지역이 볼모로 잡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 분께서 노력하시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을 다시 새로운 정치 아젠다로 끌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나경규 위원장님. 소위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사실 두더지의 진행 방향에 나침판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 방향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저는 예. 참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앞서서 1차적으로 우리 전북 도민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그 물갈이 내지는 어떤 정치 개혁을 얘기했습니다만 물갈이는 어떤 정치 지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물갈이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물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야당이 발전해야 됩니다. 야당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전북도가 발전하려면은 전북도의 야당은 새누리당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균형 있는 정책,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만은 정치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가 높이 날아서 멀리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좌우 날개가 서로 대칭해서 잘 힘의 균형이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진보 좌측 날개에 너무 힘을 쏠려다 주면은 전북 추락을 분명히 예고될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찢어진 보수 우측 날개, 즉 새누리당에도 힘을 실어서 양쪽 날개가 서로 그 민주주의를 갖다 발전시키는 견제와 균형의 입장 안에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우리 전북 도민들도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저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덕 의원님. 예. 저희 정치권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그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선거구 획정 문제 또 20대 총선 선거구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또 확대한다면 수도권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지방 정치 또 지역 정치 활성화로 귀결되는 저는 선거 제도의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영호남 정말 지긋지긋한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영남에서 새정치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뭔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진입할 때 저는 정치권의 혁신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 획정 과정에서 최대한 정치권의 혁신 또 선거제도 혁신을 이루어내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의석수를 지켜내서 뭔가 전라북도의 또 이해관계 또 우리의 어떤 그 의석수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총선을 둘러싼 선거 룰을 둘러싸고 이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봐왔듯이 이 선거가 코앞에 닥쳐서야 이 선거 룰이 이번에도 정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이 예측 가능한 이 정치, 이 선진 정치로 가는 이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